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4년도 전북 물리 임용 시험에 합격한 입니다. 저는 2년 정도 공부를 하였고요. 점수는 소수 때에는 1차 컷 점수에서 플러스 2점, 최종 컷에서 마이너스 6점으로 최종 탈락하였고, 이번에 재수 때는 1차 컷 점수에서 플러스 8점, 최종 컷 플러스 1점으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4학년이 되는 2022년도 1월에 바로 노량진으로 올라와서 한창민 교수님의 강의를 직강으로 수강하였고, 개학 이후에는 학교를 통학하면서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기 졸업을 하여서 1학기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2학기 때는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소수 때 최종 탈락하는 이후에는 탈락한 시점에서 바로 3일 후에 주말에 다시 한창민 교수님의 1년 패키지 강의를 끊고 바로 직강으로 올라왔습니다. 합격했을 때 당시 소감으로는 합격했다는 기쁨과 동시에 안도감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를 20살에 바로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할 때 2번 정도 군대 연기를 한 상태였고, 만약 이번에도 떨어졌다면 더 이상 미루기가 애매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안도감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합격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저 본인도 정말 힘들었지만 뒤에서 지원해주시는 부모님이 정말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고 명절날에 환하게 웃으시는 부모님을 보고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2, 3학년 때 한창민 교수님의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대학교 내에서 하는 스터디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초 지식을 쌓고자 한창민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1타 강사라는 것 때문에 수강을 하게 되었는데, 소수인 4학년 때도 이 한창민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한 이유로는 인강으로 들어서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특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가지고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강을 들을 때 한창민 교수님이 수업 중간에 이러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수많은 합격생의 합격 수기를 보았을 때도 특강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 많아가지고 이 특강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궁금해가지고 한창민 교수님을 한번 선택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1차적인 선택의 이유이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직강에 왔을 때 너무나도 잘 짜여져 있는 스터디 시스템 때문에 창민쌤의 강의를 더 수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요 스터디나 짝 스터디와 같은 창민쌤이 짜주는 스터디도 있고, 본인에게 필요한 스터디에 들어가거나 스터디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초수 때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과 스터디를 할 수가 있었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노량진의 어느 학원을 가도 소수생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여 스터디에 잘 끼워주지 않는 학원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민쌤의 학원에 오시면 소수생이라도 이제 부담 없이 많은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튜터튜티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이는 저의 전담 1대1 선생님을 짝을 지어가지고 제가 이 튜터 선생님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하거나 자유롭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한 튜터 튜티 같은 스터디를 통해서 실력을 더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재수를 할 때 또다시 창민쌤의 강의를 선택한 이유도 이 스터디 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창민쌤의 프로그램 중에서 특강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강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치는 시험인데요. 이 특강에 대한 장점 첫 번째는 강제적인 복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시 공부해야지만 이 특강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강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강의 장점 두 번째는 공부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점이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용고시라는 시험은 범위도 엄청 넓고 수능처럼 참고서나 문제집이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으나 특강이 있었기에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저는 계획을 세워둔 분량이 일찍 끝났을 때 시간이 붕 뜨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붕 뜨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특강을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많은 합격 수기에서 특강을 강조하고 언급하였기에 저 또한 이 특강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여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를 때 특강을 무작정 썼던 것 같습니다. 막상 학원에 오셔서 특강을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 압도적인 양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강을 믿고 열심히 참여하신다면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년 동안 수험생활을 하면서 초수와 재수에서 느낀 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수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1월부터 12월까지 통틀어서 특간을 절대 등한시하지 마시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모든 특간에 채점 도우미로 참여하였으며 교생 때 본 특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근하였습니다. 또한 특간 성적은 양자역학 특간 1주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과하였고 1, 2, 3단계 특간을 몰아서 시험을 치는 4단계 특간에서는 5주 연속 만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특간을 정말 열심히 했고 진심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특간을 누구보다도 정말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초수 당시에 저는 누적 복습법으로 특간을 썼습니다. 이 누적 복습법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주차 특간을 쓸 때 1주차 특간 복습, 3주차 특간을 쓸 때 1주차, 2주차 특간을 복습, 4주차 특간을 쓸 때 1주차, 2주차, 3주차 특간을 복습하는 형식으로 저번에 배웠던 특간을 10주 동안 반복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10주차치 특간을 쓴다고 하면은 이전에 배웠던 1, 2, 3, 4, 5, 6, 7, 8, 9주차의 특간을 한 번에 복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복습할 시간이 도대체 어디서 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특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두 특간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수 때는 문제풀이를 4단계 때 진행하는 기출문제를 제외하고는 단 한 문제도 풀지 않았으며 모두 특간 시험에 투자하였습니다. 4단계 특간도 마찬가지인데 4단계 특간에 가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때 봤던 특간을 한 주차에 몰아서 보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동안 누적 복습을 통해서 그 정도 분량은 계속 써왔기 때문에 4단계 특간을 쓸 때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특간을 많이 쓰면서 정말 신기하게 느꼈던 점이 저도 특간을 처음 쓸 때는 이 특간에 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도 일단 암기해서 쓰고 그냥 넘겨버렸던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10회도 정도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특간에 있던 내용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로직들이 보이고 계산이 왜 저렇게 넘어가는지 그 과정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수 때 실제 시험 현장을 갔을 때도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로직이 보이기 시작했고 손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제외한 어떠한 문제를 풀지 않고 오직 1년 동안 특간에만 투자를 했는데도 초수 때 1차 합격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정말 극단적으로 특간을 판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처럼까지 특간을 쓰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재수대로 넘어가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수를 시작했을 때에는 왜 1차 점수가 낮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문제풀이를 너무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때 문제풀이라고 하는 점은 심화역학, 심화전자기, 양자역학과 같이 심화 파트 부분이 아닌 일반 물리 부분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화 파트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려운데 문제도 만약에 어렵게 나와버리면 정말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심화 파트의 문제들은 문제들이 쉽거나 푸는 유형이 다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이미 특간을 쓰면서 많이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간만 열심히 하셔도 이 심화 부분은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물리는 내용이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변형이 정말 다양하게 될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변형이 돼버리면 아무리 특간을 많이 했어도 당황하고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물리 파트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 공부 방향은 문제풀이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초수 때 최종 탈락을 하신 분들이라면 재수를 시작할 때 2차 준비를 하느라 1차 내용들이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2월을 2차 준비하는 데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늦었다라고 생각하여 또 조급함도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때 저는 초수 때 열심히 써놨던 특간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간을 다시 써봤더니 손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조금씩 써지면서 저는 빠르게 제가 까먹었던 내용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특간 복습 스터디를 만들어서 특간 내용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설명하면서 제 개념의 빈 구멍까지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개념 공부는 이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스터디를 이용하여 모두 문제풀이에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물리 파트의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전공책 문제들이나 다른 스터디 선생님들이 변형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일반 물리의 다양한 유형들을 접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결과 저는 재수 때 1차 시험에서 컵 플러스 8점이라는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저는 특간으로 기본기는 잡아가시되 일반 분리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수이신 분들은 저처럼까지 특간을 쓰실 필요는 없고 일반 분리 파트의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면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지켰던 철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창민쌤이 종종 공부는 관성이다 라고 하실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 말에 정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고시하는 시험은 1년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하는데 성적은 나오지 않아서 자존감은 떨어지고 만약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주변 사람들은 저의 가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으로 판단하고 친구들과 연락도 잘 안 돼서 외롭기도 하고 정말 여러모로 힘든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놓게 된다면 그대로 놓아버릴 것 같아서 매일 정말 조금씩 빠지지 않고 공부하였습니다. 코로나에 처음 걸렸을 때도 온라인으로 특강 실험을 진행하였고 심지어 창민쌤이 주관하는 과학관에 놀러가는 날에도 이동시간에 교육학을 조금이라도 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2년 동안의 수업생활 중 공부를 하루 종일 아예 하지 않는 날은 정말 손에 꼽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번아웃이 오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는데 저는 공부로 인한 번아웃은 결국 공부를 해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번아웃이 온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쉬려고 하니까 더 불안해져가지고 결국 다시 펜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그냥 12월까지 계속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부의 관성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관성이 끊기게 되면은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되돌아오는 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험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생각이 드는 때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안한 감정을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용고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은 저는 딱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무나 공부를 잘하거나 또 하나는 공부를 아예 안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불안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못해서가 아닌 너무 열심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초수 때 1차 합격하고 2차 준비할 때 불안한 마음을 괜히 잠재우려고 그냥 까짓 거 재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재수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아무리 불안해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한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잠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말하는 대로 최종 합격까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공부하면서 많이 힘든 순간들이 오시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주로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다면 주변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불안한 감정을 떨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용고시라는 시험은 정말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험 같습니다. 미출제 주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자신 없는 파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2차 때 채점 간의 채점이 너무 야박하는 등 정말 많은 운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운적인 요소를 최대한 지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용고시라는 시험도 사람이 보는 시험이고 붙는 사람은 매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창민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 교단에서 만나요.